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좀 당했고요. 피습 상황이 굉장히 좀 위태로운 그런 일단 목 부위에 피습을 좀 당했습니다. 현재 이동 중이고 이동이 거의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관련된 속보 지금 들어온 게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혜영 기자가 그 관련 속보를 좀 준비해 주셨죠? 예, 일단 그 앞서 이제 최윤경 기자가 설명을 했다시피 네. 오전 10시 30분 되기 조금 전에 가덕도 공항부지 현장을 둘러보던 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피습을 당했고 현장에 이제 앰뷸런스가 도착을 한 15분 후 정도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송이 됐는데 현장에서 바로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아니고 이제 현장에서 헬기로 네. 이송이 된 것 같습니다. 구급차를 통해서 헬기장으로 이동을 했고 네. 현재 그 해당 헬기가 이제 부산 서구의 아미동 부산대 병원에 도착을 했다라는 속보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예. 이 괴한의 신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예, 없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 속보는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뷰 모신 우리 안민석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민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이러한 저희가 상황에서 좀 모실 게 아니었는데 오늘 좀 갑작스러운 좀 끔찍한 일이 좀 벌어지면서 인터뷰 시간도 좀 약간 변경이 좀 됐고요. 네. 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주 무거운 분위기니까는요. 네. 저도 이 방송을 오기 전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오늘도 네. 제가 나온다니까 좀 댓글 부대가 또 많이 동원된 것 같아요. 최순실 300조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저걸 말했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온전하겠습니까? 근데 가짜 뉴스가 100번 이야기 되니까 진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 뭐 이왕 뭐 댓글에 또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케이, 정확하게 밝혀 주시죠, 그러면. 아니 300조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재산 이 정도로 표현하셨던가요? 그 당시 언론에서 몇 조 정도 수준의 그 이야기를 제가 인용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렇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당한 은닉 재산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왠지 모르게 단 한 번도 찾지를 못했죠. 네, 근데 이게 네, 조사를 네, 하지 네. 않은 것인지 없어서 환수를 하지 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네.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저도 아마 언론을 보고 기억하는 것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제가 이제 의원님의 그 관련된 뭐 워낙 이제 보도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요. 제가 이제 어렴풋이 기억하는 몇 년 전이라 그거는 뭐 박정희 정권 때 어마어마한 비자금이 있고 그것이 아마 그때 당시에 물가 정도를 이제 고려한다면 한 300조쯤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의 워딩이 아닙니다. 그 있지 정확한 않으셨나. 워딩이에요. 이제 미국 의회에서 네. 박정희 당시에 그게 1976년이었을 것입니다. 네. 박정희 정권의 정치 자금을 조사를 하는 프레이저 프레이저 위원회가 보고서? 만들어져서 프레이저 보고서가 네, 나와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CIA 직원들이나 뭐 금융 전문가들, 회계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1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의 당시 비자금 조사를 했는데 네. 그 당시 프레이즈 보고서에 나타난 게 한 8조 정도 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게 현재 돈 가치로 환산을 해 보니까 300조 정도 나왔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프레이즈 그 말씀을 보고서에 해주신 거 그거예요. 아닌가요? 예. 네. 그게 이제 최순실 은닉재산 네. 300조로 둔갑이 돼서 네. 저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그게 당시에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에서요. 태극기 부대요? 예, 조직적으로 그게 댓글이 유포가 됐는데요. 당시에 이해찬 대표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안 의원한테는 태극기 댓글 부대가 한 2,000명 정도가 따라다니니까 은행에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저한테 주의를 주실 만큼 네. 저는 당시에 뭐 보수의 아주 원흉이었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원흉으로서 뭐 최근에 하태경 의원도 뭐 보수의 공적 2인 중에 안민석을 포함시켰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 진영에 이제 미움을 받았죠. 받았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꼬리표로 따라다니는. 예. 예를 들면 그건 어떻습니까? 독일의 뭐그 페이퍼 컴퍼니 수백 개 이야기. 그건 당시 전문가들이 분석한 네. 저는 뭐 페이퍼 컴퍼니가 뭔지도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당시에 독일의 그 분야의 전문가가 쭉 추적을 쭉 했어요. 네. 추적을 했고 거기에는 최순실 씨가 1992년도에 실제로 독일 윤모 씨하고 네. 독일 교포 윤모 씨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까지 실제로 나왔고 네. 그런 기록이 있고 그래서 뭐 독일은 페이퍼 컴퍼니가 굉장히 거의 합법화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가 저에게 네네. 분석을 해준 이제 자료. 를 이제 대신 있죠. 예. 발표를 해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네. 이제 검찰에서 그것을 검증을 안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시에 독일을 제가 7차례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뭐 그것도 제 사비로 네. 사비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저는 실제로 프랑크푸르트에서 내가 최순실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자백한 사람들까지도 만났어요. 네네네. 만났고 그러한 어떤 기록과 정언을 제가 책을 써서 그 책에 제가 다 담아뒀어요. 네네네. 담아두고 그걸 이제 검찰에도 넘겨주고 그랬는데 국세청도 넘겨주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검찰총장도 2019년도에 총장 취임하시면서 네. 상당한 은닉 재산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조사한 거하고 거의 일치하는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네. 그것이 조사가 저는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수사가 그러니까 미진했다라는 판단이신가요?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의도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저는 수사가 안 됐다고 보고요. 근데 최근에 정유라 씨한테 제가 스토킹을 한 번 정도 받았어요. 정유라 씨한테 스토킹이요? 예, 자기를 만나달라고. 네. 폭탄을 가지고 있으니까 폭탄이라는 게 뭔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폭탄 중에 하나가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최순실 자기 엄마의 은닉 재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알고서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근거 자료가 있다. 네. 그걸 나한테 주겠다. 네.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단 말씀이세요? 변호사 네. 통해서. 변호사를 네, 통해서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제가 아주 스토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든 뭐 정유라 최순실 쪽하고는 섞이고 싶지 않다. 응? 근데 저랑 힘을 합쳐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정유라 씨가요. 일종의 그럼요. 제보를 했다는 근데 그게 만약에 말씀이신 거죠? 워낙 그런 이제 폭탄이 네. 있다. 그래서 제가 네. 이게 진짜 폭탄인지 깡통인지 저도 궁금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함께 그 정유라 그걸 추적했던 기자가 있어요. 예. 그 주진우 기자라고. 주진우 네, 그래서 이제 기자. 제가 주진우 기자한테 네. 야 이거 나를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만나는 거는 이거 너무 리스크가 크고 야, 주 기자가 한번 만나볼래. 네. 네? 그래서 주 기자가 정말 이건 확인을 해야죠. 정말 자기도 그런 의심이 드는데 제가 만나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 정유라 씨한테 변호사를 통해서 그럼 나 말고 그 대리인을 보낼 테니까 네. 대리인을 통해서 이게 깡통인지 폭탄인지 일단 확인부터 네, 한번 네, 해보자. 그랬는데 대리인은 못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이게 얘기하니까.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 일입니까? 11월 달 일입니다. 네, 그래서 네, 한 달 동안 제가 시달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한테 사과를 해라. 그렇게 SNS에 글을 올렸었죠. 예. 네. 근데 내가 사과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뭐 유감 표명이라도 해라. 그러고 싶지 않다. 네. 오해라도 좀 풀자. 오해 풀 게 뭐가 있냐. 오해 안 풀어도 좋다. 그냥 일단 만나자. 딴 사람은 안 된다. 안민석을 만나서 이 폭탄을 전해줄 테니까 한 달을 제가 시달렸어요. 근데 그 화를 당한 게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화를 당했어요. 그래요? 송영길 전 대표가 정유라를 3번을 만났잖아요. 예. 예. 그 시점이에요. 송영길은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네. 민주당의 다선 의원이고 과거에 자기 엄마랑 자기 쫓아다니는 추적하는 거 보니까 안민석 의원 정도면은 네. 자기랑 함께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말씀은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정유라 씨를 만나면서 지금
구속 상황까지 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하고는 저는 무관하다고 보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정유라 씨한테 엮인 거죠. 그래서 세 번을 만나면서 정유라 씨가 몸 뭐 신체 부위 엄밀한 곳에 그 도청기를 설치해가지고 송영길 대표를 다 녹취를 해서 그것을 어느 저 유튜브 방송에서 다 공개하고 그랬죠.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아주 엮였죠. 네. 송영길 전 대표가 현재 구속된 건 이제 동봉투 관련된 사안인 것이고. 요거는 무관한. 예, 무관한. 네, 네, 예, 네, 예, 예.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좀 다급했잖아요. 네. 일정 정도 좀 오버한 측면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정유라도 잡아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네.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그런 좀 과욕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 네. 심정은 이해하는데 네.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송 대표께서 저한테도 야, 같이 만나자, 네. 정유라를 같이 만나자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쪽 사람들을 좀 잘 알잖아요. 이건 뭔가 함정이다 이거. 폭탄이 아니고 깡통 가지고 이게 장난치는 거다라는 그런 딱 감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절대로 너는 안 만난다. 그리고 이제 만나면 어떤 조건을 그러냐 그러면은 실체 없는 거로 그냥 이렇게 브로핑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본 네. 거죠.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미끼를 던진 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최순실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검찰에 저를 기소를 했잖아요. 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미 이것은 민사재판에서 제가 승소를 한 거예요. 네. 예,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안민석 의원이 네. 그 네.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 저한테 뭐 1억인가 뭐 몇 억을 배상해달라고 요 사안을 좀 모르시는 했어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아마 이게 작년 11월일 거고요. 11월에 그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우리 안민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이제 아마 검찰이 좀 밝힌 것 같고요. 예. 그게 이제 2016년과 17년에 각종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을 뭐 발언해서 최순실 씨, 그러니까 최서원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잘 내용이 있었던 아시네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민사재판부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승소를 했어요. 네. 예. 근데 민사에서 승소한 사건을 형사에서 기소하는 경우가 뭐 법조인들 이야기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은 정말 정치적인 기소다라고 네, 하는 네, 것이 네, 네. 제 뭐 판사들의 그런 의견이에요. 네. 제주에 뭐 30년 이상 된 그런 몇몇 판사들의 의견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도 네. 네. 그거 취하하겠다. 자기 만나서 만나주면은 네, 네, 자기 엄마가 이거 취하해 주겠다고 한다. 그걸 미끼로 던지더라고요. 아니 알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네. 그건 재판에서 그 다투면 될 일이지. 네, 네. 내가 치사하게 그거 내가 네. 취하 받으려고 네. 깡통도 폭탄인지도 모르는 네. 이걸 알겠습니다. 가지고 제가 미끼에 제가 물리지는 않죠. 뭐 예전 일들은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네. 정리하고요. 의원님께서는 의원님 지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오늘 워낙 좀 오전에 큰 일이 있었다 네. 보니까 지금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그 용의자 남성의 경우에 현재 신분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하고 다만 현장에서 들리는 전원으로는 이제 뭐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적힌 어떤 지지자인 왕관 척? 같은 것을 쓰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열성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지금 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당 상황이 굉장히 좀 이재명 대표 당연히 쾌유를 해야겠지만 좀 여러 가지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또 내일 의원총회 소집하고 했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새해 들어서 이제 엊그제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나고 좀 당 통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보를 하던 중이었는데 좀 어떤 파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솔직히 저도 정치를 비교적 오래 하면서 이런저런 뭐 별일을 다 당했지만 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 이야기를 소식을 듣는 순간 이제 머리가 그냥 하얗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네, 네, 보고요. 네, 네. 이것은 테러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사실 저 역시도 제가 그 몇 년 전에 태극기 부대 집회에서 제가 참수를 당했어요. 예. 저 모형을 놓고서 아, 네. 네 뉴욕 한복판에서 또 시카고에서 저를 몇 차례 참수를 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정말 간접 살인이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살인
살인 협박을 받고 있어요. 지난해 공천에서 탈락한 그 지역의 한 분이 네. 너 죽이겠다. 너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정치인이요? 예. 지금 최근까지 저를 그렇게 살인 협박을 했어요. 네. 저도 그런 네, 네, 네. 이 테러의 위협을 느끼죠. 네. 정말 밤길 갈 때 그분이 나타나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 정치판에서는요, 네. 의외로 소시오패스들이 많아요. 야, 정말 저 사람 이해가 안 된다. 심지어 지금 현재 현역 정치, 선출직 정치인 중에서도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아, 저 사람은 정말 소시오패스다. 한번 꽂히면은, 네, 네, 막, 네. 그것만 그냥, 저 물불 안 가리고, 막, 사람한테 적대시하고, 그거 소시오패스가 별거 아니에요. 자기랑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자기랑 생각이 틀리다고 그래서, 네, 자기가 네.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혐오하고 정하고 저주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분이 더 심해진 거 아닙니까? 뭐 지금 갈수록 또 그런 네. 그죠. 이 양극의 정치가 지금 서로가 네. 혐오를 붙이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오늘의 이 사건은 무관치가 않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정치인분들 아마 대부분이 혹은 뭐 인기 있는 정치인들은 더더욱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되는, 꼭 오늘 사건 제외하더라도 최근에 그 많은 경우들을 보면 지지자들이 아주 열성으로 막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더 독려하거나 응원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어떤 같은 정치에 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닌 완전 적 혹은 뭐 원수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정치인들에게도 꽤 책임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책임이 듭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네. 일차적인 책임이 저희들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한테 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들이 혐오의 정치를 부추기는 그런 네. 발언이라든지 그런 표현, 극단적이거나 또 막말 이런 것들은 참 조심해야 되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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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리고 어느 순간 대한민국 정치에서 품격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치 모두가 이렇게 네, 처절하게 네, 네. 좀 반성을 이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현 상태에 대한 소식이 조금 전해졌는데요. 일단은 수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정진욱 정무특보가 밝히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수술 중이고 네. 다행히 의식이 있는 상태라는 소식이 들어와 다행입니다. 있습니다. 네. 예. 그 민주당 뭐 앞으로 지금 벌써 그걸 생각하는 게 조금 이른 것 같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대표가 이런 굉장히 끔찍한 일이 좀 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에서는 아까 이제 우리 신 기자의 질문이기도 한데, 당내에서의 뭐 변화라든지 뭐 총선 대비에 뭔가 이렇게 좀 생깁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저는 지금 일단 정치판이 흔들릴 수 있는 네. 커다란 변곡점이 될 거라고 어마어마한 보는데요.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것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머릿속에 지금 좀 떠오르는 단상들이 있는데 네.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칫하면은 이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인 판단과 예. 정치적인 유불리로 예.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까 뭐 잠깐 전해주시긴 했는데 네. 의식은 있는 상황이고 수술에 예. 지금 들어갔고요. 예. 네, 그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는 거로 저희가 좀.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그 최고위원 한 분하고 현장에 계셨던 아, 예. 분하고 네네네네. 통화를 했는데 네. 그래도 생명은 지장이 없는 예. 것이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다행이죠. 근데 목을 찔렀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거의 살인을 하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의도가 네. 있는 것으로. 그렇죠. 예. 이것은 네. 정말 심각한 이건 테러 행위죠. 근데 지도부가 이렇게 현장 행보를 할 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면 이제 정식 의전 서열이 있는 경우의 대상일 텐데 왜 막지 못했을까요? 제가 재작년이죠. 이제 지방선거 할 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예. 네. 경호원을 뭐 한 대여섯 명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아. 참 보기가 안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워낙 그 야당 대표의 의전 서열이 뭐 7인가 그렇대요. 예. 네네네. 이 경호원을
그 의원들이 몇 명 수행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러지는 않아 왔죠. 네. 않아 왔고 단지 주위에 이제 어떤 보좌진들이나 뭐 최고위원들 하고 같이 가니까 예. 그 자체가 하나의 좀 그 디펜스가 된다는 예, 뭐 예.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그 습관화된 거죠. 워낙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지지자들이랑 좀 가깝게 스킨십 하시고 했으니까 또 악수도 나누고. 그렇죠. 뭐 저희들이 현장 다닐 때 네. 이재명 대표 스타일도 보면은 뭐 지지자들하고 쉽게 악수하고 사인해주고 사진 찍고 그런 스타일이고 근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대비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네네네.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무슨 뭐 계란 정도 던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은 이제 뭐 종종 정치인들에게 뭐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이 사건에 비하면 뭐 계란 던지는 거야 뭐 그냥 예. 뭐 약과인 셈이죠. 네. 용의자가 이제 본인의 신원이나 어떤 의도라든지 범행 동기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추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정치적인 파장이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양극단으로 가는, 안 그래도 지금 양극단으로 가는 정치 상황이 더 혹시 극단으로 가진 않을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입장에서는 이건 뭐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네. 그 이재명 강력 지지하는 그 대학 교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 그 예, 예. 대학 교수예요. 네. 나이도 50이 넘었고 거의 뭐 울먹이는 그런 투로 걱정하고 정말 상태가 어떤지 좀 확인해 달라고. 네. 뭐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고 지지했던 분들은 거의 지금 아주 패닉 상태일 네, 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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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분들의 마음을 좀 또 좀 잘 또 추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네. 좀 특별한 좀 방법 들어오지 않고 아무튼 요 상황 관리를 좀 잘 이게 좀 넘어갔으면 약간 좋겠다는 좀 생각입니다. 양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매우 적극적인 지지자가 해당 정치인한테는 매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놓이더라도 어떤 비판을 받을 때도 항상 같이 지켜주니까 너무나 감사한 팬분들이고. 근데 그런 이제 팬덤 정치가 반대편으로 보면 결국 이들이 내가 사랑한 정치인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상대방 누구를 엄청나게 또 공격하는 그런 전위부대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치를 한 입장에서는 매우 든든하고 편하고 정말 고마운 분들인데 전체적인 정치판으로 보자면 서로 너무 극단으로 싸우거나 서로를 증오하거나 이런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적극적 혹은 적극을 넘어선 아주 극단적인 지지에 대해서 조금 당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는 의견도 아마 민주당에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안민석 의원께서는 대체로 그런 적극적 지지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입장이셨던 걸로 여러 인터뷰에서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그랬습니까? 이제 저의 이제 네. 주장은 그랬던 거죠. 이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로 당선된 당 대표니까 네. 이 당 대표에 대한 건의와 그 직위를 존중하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정도 지지였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건은 이미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제 양극의 혐오 정치가 시작이 됐어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뉴욕 한복판에서 저를 참수한 그 사건이 이미 17년도 사건이에요. 네네네. 17년도 이미 지금으로부터 뭐 8년, 7, 8년 전의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소름이 끼치더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언론에서 어느 누구도 그런 거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말고도 이런 양극의 정치에서 이런 뭐 피해 내지는 압박을 받아온 많은 정치인들이 있을 것이에요. 네, 네. 그분들이 돼가지고 뭐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별 관심을 안 뒀어요. 예. 안 두고 이제 오늘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아주 최악의 그런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몇 년에 어떤 혐오의 정치를 한번
되짚어볼 네. 필요가 네. 있다. 의원님 그런 그 생각이죠. 뭐 오늘 사안에 대한 정치적 해석 오늘 좀 삼가하시겠다고 예, 예, 말씀을 예, 하셨는데 예, 예. 그냥 좀 별도로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전에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도 그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또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쾌유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사실 그 지금 민주당 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 오늘 아침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이제 신당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좀 가게 되신 것 같은데 뭐 일단 오늘 상황이 뭐 저희가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의원님께서는 또 오선의 당의 또 어른이고 또 중진이시다 보니까 어떤 이낙연계와 또 지금 현 지도부 사이에 또 가교 역할도 좀 하시면서 얼마 전에 또 이상민 의원님도 탈당 전에 만나셨다고 하던데 좀 어떻게 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건지 아니면 또 뭐 해석을 좀 삼가고자 하지만 그래도 좀 앞으로 또 오늘 사건이 변곡점이 돼서 어떤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건지 예. 좀 전에 그 이낙연 예. 전 대표님의 워딩이 뭐라고 그러셨죠? 아, 예. 이재명 대표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라고 하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메시지를 내셨는데요. 이제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다시는 자행되지 못하도록 피의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거기다가 예. 아쉬운 게 플러스 예.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예. 나의 신당행은 접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은 아,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런 예. 아쉬움이 드는데요. 네. 이낙연 대표의 신당의 명분은 반 이재명이었잖아요. 예. 다른 깃발이 없어요. 국가 사회적인 아젠다가 없이 오로지 이재명이 싫어서 이재명 가지고는 뭐 내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서 예. 내가 제3의 길을 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이 신당 만드시면서 어떻게 계속 이 병석에 있는 수술하고 있는 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 있겠어요? 예, 예. 이제 오늘로서 이낙연 신당의 바람은 이미 잦아들 수밖에 없고 아. 이제 멈출 수밖에 없다고 네네. 보거든요. 바람이 있어야지 배를 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이 예. 있어야지 배가 배를 띄우는 것이죠. 네. 그죠?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신당은 불가능해졌다. 예. 그래서 빨리 좀 판단을 하셔서 네네. 이 신당을 이제 접는 그런 명분으로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아.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리하게 신당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노욕 말고는 설명할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좀 연관이 있는 질문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낙연 전 대표 혹은 지금 이미 당을 떠난 이상민 의원 그리고 뭐 원칙과 상식인가요? 뭐 그분들도 뭐 한 키워드로 얘기하면 뭐 반 이재명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당내에 이른바 뭐 개딸로 대표되는 그런 좀 적극적 혹은 뭐 극단적 지지자들로부터 도저히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내셨던 거잖아요. 그러니 그래서 이제 당을 떠나는 분까지 생겨나게 된 건데 요거를 좀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오선의 이런 뭐 중진 혹은 뭐 당에서 거의 제일 최다선 의원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서 이런 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일단 당에 네. 당이 민주정당이라고 하면은 네. 다양한 그러니까 목소리를 있어야죠. 존중하고 네, 네, 인정을 네.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죠? 그리고 소수의 의견조차도 그분들은 당 내에서 지지고 복구하는 게 맞는 것이죠. 갈등 속에서 싸우면서 민주주의는 한 발 한 발씩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 원칙과 상식 그 행보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분들 잘 알잖아요. 네네네. 사인사석이에요. 그 중에 어떤 분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말 실세로서 아주 뭐 그렇게 좀 지냈던 분도 계시고요. 예. 또 한 분은 아주 개파 정치 그늘 속에서 그 우산 속에서 계셨던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과거 보수 정권에 저 정보기관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윤영찬 의원, 이원욱 의원 등등 조웅전 그래요. 의원 네, 제가 네, 뭐 네. 실명으로는 예.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분들이 어떤 원칙과 상식의 이야기 그런 정치를 말씀을 하시는 거에서는 제가 동의하기 공감이 어렵다. 안 가요. 예. 그분들이 정말 그동안에 개혁적인 정치를 해왔거나 저처럼 저는 줄서기 정치를 저는 20년 동안 거부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독구다이 그런 뭐 안 좋은 표현도 듣고 그랬는데 네, 네, 저는 네. 독구다이도 아니에요. 오로지 줄서기 정치 안 하고 개파 정치를 거부해온 그러한 저의 나름대로 소신 속에서 그렇게 한 건데 저처럼 그래왔던 것도 아니고 지난 시절에 호의호식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린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원칙과 상식을 이야기한다. 예. 그래서 이게 당내에서 별 동의를 이제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 이야기들을 제가 100%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행여나 엉뚱한 생각을 하신다. 네. 뭐 신당에 같이 몸을 담는다든지 그 자체가 명분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뭐 나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을 나가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네 분 중에 어느 분도 네. 풍찬 노숙을 해본 분이 없어요. 아. 예. 근데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서 당 대표가 됐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오히려 좀 당황을 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난다면 어떤 설득을 하는 과정과 그 설득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삼총리 선대위원장이라든지 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그 목소리도 내가 듣겠다 이런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올 줄 알고 만났는데 정작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들의 명분이 없다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이제 이분들도 민주당의 식구라면 목소리를 품기 위한 어떤 현실적인 행보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잘못된 전제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당의 주인이 자기들이가 생각하는 겁니다. 당의 주인은 배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당원들의 구태 목소리다. 정치예요. 당의 중심은 당원이에요. 그분들은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당원들이 원하는 당의 주인들이 당원이라고 원하는 그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 길을 반발짝만 앞서가면 되는 것인데 네. 당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들이 옳다는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는 그랬어요. 배지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당원들, 국민들 나 따라와 내가 오라. 그게 선민의식의 발로거든요. 예.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당원들이 유튜브도 발전하고 뭐 정보량이 넘쳐 흐르면서 저는 제가 볼 때 제 지역 오산의 당원들은 예.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제가 모르는 정보들, 정치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분들은 하루에 유튜브를 서너 개 들어요. 소위 말하는 정치 고관여층들은요. 네네. 우리 국회의원들 배치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정세를 분석하는 판단력도 훨씬 더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저희들도 못나지 않아요. 더 똑똑해요. 그래서 그냥 당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라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보다 그분들이 더 똑똑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미 기득권자들이에요. 예. 기득권의 시선에서 세상을 보고 정치를 보거든요. 당원들이 무슨 기득권이 있습니까? 국가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정의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그 당원들의 목소리에 배지들이 기울여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세 분의 총리들의 뭐 연대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한마디로 이 유튜브니까 이거는 그냥 X소리라고 보는 게요. 예. 무슨 그런 말씀하기 이전에 그분들은 저는 검찰공화국에 맞서는 이 투쟁에 최고 앞면에 서 계셨어야 된다. 그분들은 사실 지난 정부 시절에 누렸던 분들이잖아요. 총리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권 탄생에 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공신이라는 그런 이 평가를 받잖아요. 저는 백의종군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맡겠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맡겠다. 세 차례 장관 제의가 왔어요. 네. 나는 다음 정권 때 맡겠다. 장관 되실 이렇게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정권 뺏길 줄 몰랐죠. 나 이번 정권 5년 동안 하나도 안 한다. 예.
다음 정권 때 맡겠다. 그러면서 저는 5년 동안 백의 종군했어요. 예. 그러면서 태극기 부대한테 참수형이나 당하고 그런 시절을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세 분들은 사실 정권 탄생에 무슨 기여를 크게 하셨습니까? 특히 이낙연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권을 뺏겼잖아요. 역사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총리하시고 장관하셨던 분들이 일차적인 가장 큰 책임이다. 우리 배치들도 책임이 있지만은 자 그러면은 그 책임을 느끼고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그 세 분의 총리들이 투쟁의 공동 전선을 연대를 이루시면서 그 투쟁의 맨 앞줄에 서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시절에는 잠자코 계시다가 지금 와가지고 만약에 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신다?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통합은 네. 헌신 속에서, 희생 속에서 나오는 통합이 힘있고 진정성을 가지는 것이죠. 모양새만 갖춘다고 해서 그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 당, 물론 저의 좀 네, 특별한 네. 생각이에요. 네. 당 관련해서 이제 안 의원님의 생각을 정리하면 이낙연 신당은 접어야 마땅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애초부터 같고요. 명분이 없었고요. 명분이 없었다. 예,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제가 파악한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님은 이후에 그냥 NY라고 표현할게요. 예. NY는 신당 구상을 지난 여름부터 했어요. 아, 이게 반년 갑자기 정도 가을부터 됐군요. 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부터. 예, 그래요. 왜냐? 이거 저의 해석입니다. 그분은 대권을 접지 않았어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은 0.001% 예. 네. 없다. 근데 그럼 어떻게 대권을 포기하든지 새로운 길을 모색하든지 거기에서 제3의 길을 찾으신 거죠. 예. 그래서 명분이 없는 분열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예. 특히 당의 어른이고 대통령만 빼고 당에 누릴 거 다 누리신 분이 아니겠어요? 어른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애들이 싸울 때 말려주는 거죠. 당의 어른으로서 당내에서 원칙과 상식 뭐 이런 소수의 목소리라든지 이재명 대표하고 당내 어떤 분란이 있을 때 당의 어른이 나서서 야 니들 그러는 거 아니야 모여 나랑 밥 먹어 이걸 좀 더 한번 이렇게 잘 통합하자 봉합하자 서로 양보해 그게 어른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어른이 애의 역할을 하면 이게 당이 콩가루지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명분이 없는 이 신당을 저는 애초부터 이건 하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아주 비극적인 이 사건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어른의 본연의 그런 자세로 돌아오셔야 된다. 신당을 접고 정말 저는 즉시 부산으로 이낙연 전 대표께서 내려가셔서 예. 밤을 새워서 그 입원실 중환자실이겠죠. 그 앞에서 밤새우는 그런 모습. 그리고 네. 이제 신당을 접겠다는 메시지도 주시고 이걸로서 나 이제 제3의 길이 틀렸음을 천명하시고 이제 당원과 함께 정권 심판의 길에 나서겠다. 그 가장 앞줄에 이낙연 내가 있겠다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이낙연 대표님 업고 다니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당원들의 의견이 국회의원들이 가진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당의 중심이고 지금 뭐 목소리를 내는 당원들 혹은 뭐 적극적 지지자들의 이야기는 이낙연 같이 통합해서 잘 가라보다는 저런 사람들 빨리 내보내고 혹은 원칙과 상식 저런 사람 빨리 내보내고 그냥 우리 똘똘 뭉쳐서 가자 이런 게 당원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그 이제 그분들 제 이야기 네. 들어보면 저는 뭐 그 지역에서 좀 이제 편하게 그 네네네. 시민들이나 당원들 만나는 그런 이제 오늘도 제가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올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 이제 새해 첫날 그렇기 네네네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추었는데 저는 굉장히 격의 없이 당원들하고 지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속내는 그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데 네. 똘똘 뭉쳐가지고 정권 심판해야 되는데 NI가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냥 빨리 나가라 그래.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면은 좋죠. 성능이 다 그런 거예요. 나갈 경우에는 지금 뭐 이낙연 신당 된다 안 된다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뭐 예를 들면 국민당처럼 옛날에 뭐 호남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그럴 만한 세력이 없다, 파워가 없다 이렇게 좀 평가 절하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공천 받으실 분 경쟁 자리가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워낙 의석수도 많고 지선에서도 많은 분들이 됐고 하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1, 2월에 공천 정리가 되고 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이름 있는 분들, 네임드 정치인들도 공천 탈락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낙연 신당으로 와서 민주당과 같이 상대해서 같이 후보로 나선다. 그럼 수도권은 박빙이잖아요. 그럼 표 갈라먹기가 되면 당으로서도 굉장한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거 신당은 아니냐. 악재예요. 예. 악재이고 그리고 박빙으로 성공하는 수도권 지역이 거의 한 3, 40군데는 되거든요. 만약에 오산에 장미란 차관 나오고 우리 의원님 나오고 이낙연 신당에서 후보가 하나 더 나온다고 쳐요. 그래도 이제 의원님 육선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좋은 구도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좋은 네. 구도가 아니죠. 좋은 구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NR 신당은 저희로서는 악재는 맞는데요. 그런데 이삭죽기로 성공하는 신당은 없어요. 그냥 고춧가루 뿌리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지역주의 타파 깃발을 건다든지 그런 어떤 대의 명분 깃발을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싫어서 공천에 탈락해서 이 모인 이 신당에 대해서 민심이 가겠습니까? 이 뜻에는 좋은 용어가 있어요. 바람 불 때 연날리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거든요. 물 들어오지도 않는데 노가 저어지겠습니까? 바람 불지 않는데 연이 날려지겠습니까? 신당은 지금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네. 저는 이 NY의 신당 행보 여기는 저는 이제 멈춰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저는 그렇게 꼭 좀 해서 제가 이낙연 전 대표님 한때 제가 존경했던 분이거든요. 네네네.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제가 한번 업어드리는 그런 순간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 홍준표 시장도 지금 뭐 관련해서 입장을 좀 냈죠. 예, 오늘 그렇습니다. 본회의에서. 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흉기에 찔려서 부상을 당하는 그런 네. 증오의 정치 시대를 열었다 이런 식으로 아마 페북에 글을 좀 남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진영 대결이 시작되는 시점에 발생한 어떤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신호탄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네, 이제는 이제 좌우 통합의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이제 서로 증오하고 죽고 죽이는 검투사 정치 그만두어야 한다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비는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부산에 내려갈지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자, 오늘 1월 첫 저희 2024년 첫 게스트로 이렇게 모셨는데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못 나눠서 좀 많이 좀 아쉽고요. 머지않은 날 다시 한번 좀 우리 의원님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혹은 뭐 오늘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 뭐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다면 잠깐 시간을 좀 드릴까요? 대한민국 정치를 국회의원들이나 또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이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당 대표가 이 피습을 당한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리고 한국 정치가 좀 달라지고 변하는 그러한 일대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안민석 의원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세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